719번입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바로 3차 함수 fx에다가 그 3차 함수의 도함수의 절대값을 더해서 새로운 함수로 우리가 정의해 놨죠. 자, 그럴 때 두 함수 fg가 다음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G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G3의 값은요. 자, 여기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바로 F3의 값과 F'3, 즉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과 자, X 이퀄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바로 절대값, 그럼 양의 값이겠죠. 그 두 개를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G3을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뭐 하면 되겠다? 추론하면 되겠죠. fx를 추론하면 f'x도 자동적으로 아니까 바로 G3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fx 함수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원래 3차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보통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미지수가 4개 a, b, c, d죠. 물론 그 중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a는 1이었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알고 그럼 나머지 b, c, d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이 미지수 세 개를 찾으면 바로 fx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fx를 그렇게 일반형 1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고는 우리가 함수 추론을 하지 말자고 했죠. 자, 무엇으로 우리가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항상 최고차이 계속 1이니까 이제 미지수 3개가 더 필요해. 그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게 두고 연립 방정식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교점 추론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관찰해 보면요. F0도 0이고 G0도 0이죠. 자, 우리는 자, F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F0은 0입니다. 이 fx는 원점인 0,0을 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G0도 0이죠. 그러면 여기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G0이 0이니까 0은 자, F0도 0이네요. 그리고 절대값 f 프라임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f 프라임 0이 0이라는 뜻이니까 절대값이 0이라는 말은 이 알맹이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f 프라임 0도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f0도 0이고 f 프라임 0도 0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함수값도 0이고 그 x값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 x 이퀄 0에서 뭐가 된다? 자,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바로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바로 x축과 접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바로 이 함수가 x축과 원점에서 접해야 된다는 말은 극대나 극소에서 우리가 접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상황이 일단 이런 상황과 즉 극대에서 접하는 경우와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증가 함수이면서 바로 x 이퀄 0에서 바로 삼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도 무엇이 된다? F0도 0이고 F 플라임 0도 0이죠. 따라서 이런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꼭 극대극소가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극대극소가 없이 자 증가함수, 저
무엇입니까? 극대극소가 없고 정가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고 또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 그래프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 조건에 맞는 3차 함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가 이 세 가지의 유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방정식 fx 이퀄 0은 그랬죠. 그럼 우리는 항상 방정식이 나오면 무엇으로?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fx의 그래프와 y 이퀄 0이라는 바로 무슨 축? x축과의 교점이 자 근을 갖는데 무슨 근을 가져라? 양의 실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모두 다 0이잖아요. 그죠? 0인데, 바로 이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바로 X축과의 교점 중 양의 실근 하나를 가지는 조건은 이 첫 번째 하나밖에 없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양의 실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얘는 음의 실근을 갖게 되고, 얘는 자, 이 접하는 경우 말고는 바로 양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가 조건에 의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데 나 조건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 이 첫 번째인 경우에만 바로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뭐가 된다? 탈락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 추론이 끝났는 거예요, 사실. 이 fx를 어떻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0에서 바로 접해야 되죠. X축과. 그 말은 0에서 바로 인수를 몇 개 가진다? 두 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점이 더 생기니까 이 교점의 좌표를 A로 둔다면 바로 X-A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3차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fx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최고 차이항의 개수는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 몇 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세 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 가나 조건을 잘 해석해 보니까 바로 미지수 몇 개만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A를 무엇을 통하여? 다를 통하여 우리가 A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교점의 좌표를 A로 안 둘 거예요. 자, 여러분들 A로 두어도 됩니다. 두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 교점의 좌표를 무엇으로 두는 게 좋겠습니까? 바로 3A로 두는 게 좋겠죠. 3A. 맞습니까? 왜냐? 바로 극대에서 접했으니까 극소에서도 접하는 접선을 하나 그어본다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쳤던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로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이렇게 네 개가 생각나죠. 그러면 얘가 모두 다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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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접점과 이 교점 사이는 몇 칸 차이가 된다? 세 칸 차이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 칸 전체를 A로 놓는다면 한 칸은 3분의 A가 되겠죠. 그럴 바에는 이 교점을 무엇으로 3A로 둔다면 한 칸이 A가 되니까 변곡점의 좌표는 A가 되고 극소의 좌표는 무엇이 된다?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로 두른 것보다 무엇으로 두른 것이 3A로 두른 것이 더 스마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A로 두지 말고 3A로 두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음 다 조건을 보니까 또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면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인다면 이번에는 좌변의 그래프는 이 fx의 그래프를 x축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린 경우죠.
자, 접어 올렸고 y 이꼴 4와 바로 상수함수의 바로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란 말은 그래프로 말하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x를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 보겠습니다. 접어 올려 보면 자, 밑에 부분을 그대로 접어 올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가 바로 fx의 바로 무엇이다? 절대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그래프와 y 꼴 4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란 말은 교점이 몇 개가 되어라? 3개가 되어라. 그럼 y 꼴 4가 어디에 쓰여야지 교점이 3개 되겠습니까? 여기가 y 꼴 4라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하죠? 하나, 둘, 셋, 네 개 발생하고 여기가 y 꼴 4라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합니까? 2개 발생하죠. 따라서 교점이 3개 발생한다는 말은 딱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에 바로 극대점을 딱 지나는 경우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된다? y 꼴 4가 되면 교점이 하나, 여기는 접하지죠, 그죠? 접하고 여기에 발생해서 3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절대값 함수 그래프의 극대값이 4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fx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함수값이 4라면 아래쪽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서 이 극대가 4가 됐으니까 자 원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극소가 접어 올라가서 극대가 되었으니까 이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원래 fx 그래프의 이 바로 뭐다? 극소점이 x 이꼴 2a일 때 바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x 자리에 2a를 대입하면 fx는 마이너스 4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x 자리에 2a를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4a 제곱이 되고요. 여기 2a를 대입하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세제곱은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세제곱에서 1이 되는 실수값은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1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a 값이 1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3a 자리에는 우리가 무엇을 3이라고 써두면 결론적으로 fx 함수 추론 끝이죠. 자, 이렇게 fx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g3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3의 값과 바로 f 프라임 3의 절대값을 알면 되겠죠. x 이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바로 절대값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f3은 얼마죠? 바로 여기서 3-3이 0이 되어서 f3은 0이 되고요. f 프라임 3은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자, 곱미분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간단한 것은 무엇으로 전개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니까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어버리죠. 자, 그러므로 f 프라임 3을 구해보면 자, 3의 제곱이 9니까 27이고요. 마이너스 6, 3, 18이 되니까 27 마이너스 18은 9가 되겠죠. 즉 x 이꼴 3에서의 바로 이 점이겠죠. 그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된다는 것입니다. 9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절대값을 취해도 여전히 양수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G3의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절대값 그래프. 전체 절대값이 붙어져 있을 때는 X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GX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FX를 추론한다는 것. 그것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가나 조건에 의하여 바로 무엇이다. 이 첫 번째 그래프가 된 거죠. x꼴 0에서 접하고 양의 실수값에서 하나 더 만나야 되니까 이 형태에서 이 좌표를 a로 두는 것보다 3a로 두는 것이 식을 푸는데 좀 더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절대값 함수와 y꼴 4가 바로 교점이 3개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극대점에서 y꼴 4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원래 fx의 그래프는 바로 극속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서 발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20번입니다. 자,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자, 4차 함수의 도함수 f 프라임 x가 3차 함수겠죠? 자, 이렇게 x-a, x-b, x-c로 1차의 인수의 곱골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럴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일단 기억은 A, B, C가 모두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B와 C도 모두 다 A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A로 표현해 본다면 F 프라임 X가 바로 X-A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실 도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x 이퀄 a에서 삼중근을 갖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가 바로 f 프라임 x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a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무엇을 원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즉, 도함수가 x 이퀄 a에서 삼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원래 함수에서는 무엇을? 바로 사중근을 갖는 거죠. 즉, 이 a에서 자,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fx가 된다고 했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 fx는 x 이퀄 0과 실근을 갖느냐? 그러면 y 이퀄 fx와 y 이퀄 0과의 교점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도함수에서는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않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릴 수가 있지만 원함수를 그려도 우리는 무엇은 알 수가 없다?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므로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축과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X축이 만약에 이 그래프 아래에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면 자, 교점이 없잖아요. 접하면 한 점, 그리고 위에서 만나버리면 극소보다 위에서 만나면 바로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실근이 두 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x축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x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실근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갖는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 니은은요. A와 B는 같고 C가 다르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f 프라임 x를 어떻게? 자, b를 a로 바꾸어서 그러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x 마이너스 c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x 값이 a에서는 도함수가 중근을 갖고 c에서는 바로 무엇을 자, 중근이 아닌 그냥 교차하는 실근 하나를 갖잖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원래 함수는 삼중근을 갖겠죠. 그죠? 그리고 이 x 이퀄 c에서 무엇을 갖게 된다? 바로 극소를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 A가 C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즉 A에서는 바로 무엇을 가진다? 변곡 접선을 가지는 거죠. 변곡 접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그래프를 조금 예쁘게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X축의 위치는 일단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선 FA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음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 A의 함수값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말은 바로 X축은 이 X 이꼴 A에서의 바로 이 변곡 접선에 갖는 이점보다는 X축이 위에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Y꼴 fx와 Y꼴 0은 바로 교점이 몇 개 존재한다. 두 개씩 각각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A가 크든 C가 크든 자, 두 개의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생기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자, A와 B와 C가 같은 게 없고 A, B, C 순서대로 C의 값이 크고요. 자, 그런데 B의 함수값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왼쪽이 바로 A에서 더 낮고 C에서는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이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A고 극대가 B고 얘가 C잖아. 이럴 수도 있겠죠. 이해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자, 대칭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f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모두 다 a, b, c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b의 함수값이 바로 무엇입니까? 음수다. 그 말은 극대가 음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축의 위치는 어디에? 이 fb의 함수값보다는 어떻게? 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x축이. 따라서 동일하게 바로 y꼴 fx와 y꼴 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이렇게 여기서도 두 점, 여기서도 두 점, 여기서도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방정식의 서로 다른 거는 바로 그래프로 말하면 교점이니까 얘도 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자 예쁜 그림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A가 더 처질지 C가 더 처질지 아니면 A와 C에서의 위치가 높이가 같아서 대칭성이 되더라도 자 B의 함수값 즉 극대의 함수값이 음수이므로 X축은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Y 꼴 fx와 바로 Y 꼴 0 X축과의 교점은 자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니은과 디귿은 어떻습니까? FA가 0보다 작다, FB가 0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이 있으므로 이 조건이 바로 무엇을 결정해 준다? x축을 결정해 주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억은? 기억은 X축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실근을 갖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니은과 디귿은 바로 이 값이 음수이므로 각각의 fx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말하지만 도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X축의 위치죠.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않고 없는 찐빵이다. 왜냐하면 이 도함수는 무엇이 중요하니까? 부호가 중요하니까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축의 위치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정감을 따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fx를 그려도 우리는 원래 함수의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서가 있어야지만 X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21번입니다.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결론적으로는 이 3차 함수의 바로 상수항 값, 자, f0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f1은 4, f'1은 1, f'0은 1보다 크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여기 가나 두 개와 여기 세 개의 조건을 더 가지고 우리는 함수 fx를 추론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가의 조건을 보면요. 방정식 y fx 이꼴 0이니까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해야 되겠죠. 따라서 y 이꼴 fx와 y 이꼴 0. y 이꼴 0은 x축이잖아요. 그죠? 3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바로 교점이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는 거죠.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로 말하면 무엇이 된다? 바로 교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증가 함수나 감소 함수인 극대극소가 없는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두 개가 발생한다는 말은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바로 3차 함수 그래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최고창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럼 이 3차 함수는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데 각각이 바로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y꼴 0이라는 이 바로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바로 x축이 극대나 극소를 지나야지만 교점이 두 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될 수가 있다. 네 가지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에서 자, 접하는 부분 여기를 A, 작은 바로 값을 X축과의 교점을 A고 자, 큰 값을 B라고 한다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점의 좌표를 작은 X값을 A 그리고 좀 더 큰 X값을 B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가의 조건만 의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다 가 조건을 만족하지만 자, 이 F0을 구하라는 뜻은 이 네 가지의 그래프 중에서 한 가지 유형만 된다는 것을 이 조건을 통해서 또 알아내야 되겠죠. 자, 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번에는 세 개라고 했는데 이 방정식은 보면요. F 안에 x-fx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는 바로 합성함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 F 안에 있는 이 바로 x-fx 이 x-fx를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f 응가가 0이 되는 값이죠. f 응가가 0. 그러면 자 fx의 값에 함수 값이 0이 되는 것은 모두 다 네 그래프 모두 다 a와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접근해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무엇이 되라? 바로 A 아니면 또는 B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x-fx가 a니까 fx로 정리해 주면 fx가 바로 무엇이다? 자, 이항해버리면 x-a가 되겠죠. 또는 fx가 바로 무엇이다? x-b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합집합이에요.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실근의 개수가 세 개라고 했으니까, 자, 방정식이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y를 붙여버리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 꼴 x 마이너스 a 또는 y 꼴 x 마이너스 b라는 바로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가 되어라. 모두 합쳐서 세 개라. 5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y 이퀄 x 마이너스 a와 y 이퀄 x 마이너스 b는요. 기울기가 1이면서 y 절편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b죠. 그런데 y 절편이 마이너스 a면서 기울기가 1이란 말은 x 절편이 a다. 여기서는 x 절편이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 있어라? 세 개 있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자, 이 x 이꼴 a와 x 이꼴 b가 x 절편이니까 우리가 기울기가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의 기울기에 바로 직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벌써 이 그림상에서는 벌써 교점이 몇 개 발생해 버렸습니까? 여기서 두 개 발생해 버렸죠. 근데 두 개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삼차함수는 계속 증가하고 이 직선도 계속 증가하니까 언젠가는 교점이 뭐하다? 하나 더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극한에 의해서 3차 함수가 1차 함수가 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 이퀄 a에서 x 이퀄 a를 지나는 이 y 이퀄 x 마이너스 a와 fx와의 교점이 벌써 몇 개가 발생합니까? 세 개가 발생하죠. 그러면 x-b도 y 이퀄 x-b와의 교점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최소한으로 교점이 생긴다고 해도 기울기가 1인 것이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접선이 기울기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도 적어도 한 개를 만나게 됩니다. 맞나요? 3차 함수와 y 이퀄 x-b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겠죠. 기울기 1이 얘보다 조금 기울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면 세 개가 만나니까 여기서는 세 개 이상에서의 교점이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x 이퀄 a에서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접해 버린다면 사실 교점이 하나만 발생한다고 해도 이 기울기와 마찬가지로 그어 버리면 이 x 이퀄 b에서 벌써 이쪽에서 몇 개의 교점이 생겨 버린다. 두 개의 교점이 생겨 버리고 직선이 더 내려가고 3차 함수가 이렇게 더 내려간다면 언젠가는 여기에서는 뭐다? 교점이 하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바로 3개 이상이 발생하므로 이 바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바로 교점이 3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두 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고창의 개수가 무엇일 때? 음수일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x 이퀄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선 교점이 몇 개 발생합니까? 하나 발생하죠. 그러면 x 이퀄 b를 x 절편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맞나요?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해 줘야 된다. 두 개 발생해 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x 이퀄 b에서 교점이 되니까 이쪽에서 바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접해버리면 결론적으로 교점이 몇 개 나올 수가 있다. 세 개 나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형태의 그림에서도 이 x 이퀄 b가 바로 절편인 y 이퀄 x 마이너스 b와는 반드시 한 개랑 만납니다. 그러면 x 이퀄 a를 지나는 y 이퀄 x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은 바로 여기에서 두 개의 교점이 나와야 되니까 이 x 이퀄 a를 지나면서 이 그래프와 접하는 기울기의 일자리 이런 접선이 되어야지만 여기 x 이퀄 a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x 이퀄 b에서 만나니까 결론적으로 세 개의
교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나를 통해서 가를 통해서는 그래프 형태가 네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자, 나를 통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가 탈락이 되고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가 바로 교점 세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가 나타내 준다면 바로 여기가 바로 교점 A, 여기가 교점 B가 되겠죠. 여기가 교점 A, 여기가 교점 B가 되면서 자, 한 점과 여기는 자, 한 점과 바로 접점. 여기도 한 점 A와 B에서 만나고 이렇게 접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바로 서로 다른 실거리 개수가 세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직선은 y x a와 y x b는 모두 다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이 조건을 보시면 f 프라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라는 거죠. 여러분, 3차 함수에서 x 이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 1인 것은 이 3차 함수에서 몇 군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두 군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x 이퀄 1이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가 될 수가 있고요. x 이퀄 1이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는 또 일단 x 이퀄 1이 어디가 될 수 있다? 여기가 x 이퀄 1이 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이 두 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3차 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이 왜 두 개 나오냐 하면 동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동함수가 2차 함수니까 동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동함수가 바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것은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가 1이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접하는 이 부분이 바로 x 이퀄 1이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또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왼쪽 그래프에서도 자, 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 3차 함수에 접하는 이 기울기 일자리를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무엇이 되어도 된다? 1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이 접점은 몇 개 나올 수가 있다? 두 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1이든 여기가 1이든 F1의 함수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F1의 함수값은 모두 다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F 프라임 0의 기울기는 1이라고 했죠.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면 F 프라임 0에서 기울기는 1보다 크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이면요. 1이면 0은 더 왼쪽에 있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1이더라도, 여기 1이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나오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더 1보다 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얘는 대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 그래프 두 개에서 하나를 탈락시켜주는 바로 그래프상의 바로 조건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그래프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에 함수값이 4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에 함수값이 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길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1이 여기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 1보다 작은 쪽에 0이 존재하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다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음수니까 될 수가 없겠죠. 1보다 크다고 했으면 자 접선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내려가는 이 감소 구간에서는 x 이퀄 0이 위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보다 왼쪽에 0이 위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부분 1이면 이보다 작은 쪽, 이 0의 쪽을 보면 증가하는 부분에 x가 0이 있다고 해도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1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x 이퀄 1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0은 어디쯤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조금 더 1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0은 아마도 요 정도가 되어서 접선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팔라져서 기울기가 더 클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기에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1이지만 얘보다는 더 가팔라져서 이렇게 될 수가 1보다 큰 접선의 기울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네 번째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예쁘게 이렇게 그려두면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1,4가 되면 이 직선이 지금 뭐죠? y 꼴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이 직선이 바로 y 꼴 x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함수 fx를 추론하면 되는데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a 값은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접점과 1,4를 지나는 직선이 y 이퀄 x 마이너스 a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가 1이면 요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그려보면 바로 밑변분의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높이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3이죠. 따라서 이 밑변의 길이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3이 아니죠. 여기가 1,0이고 1,4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4가 되니까 이 밑변의 길이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의 값은 1에서 왼쪽으로 4칸을 움직여 줘야 되니까 바로 여기에 교점의 좌표는 얼마? 즉 접점이죠. 바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은 찾아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조금 전에 기울기가 1이 되는 것이 바로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죠. 따라서 평행한 접선 사이의 비율을 생각한다면 보세요.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교점이 되고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는 바로 변곡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 되죠.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교점이 되어서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관계의 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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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로 교점이고, 여기는 접점이니까 몇 칸입니까? 여기까지가 세 칸이죠. 이해되나요? 세 칸이 바로 얼마입니까? 길이가 바로 4가 되니까 한 칸은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3분의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곡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3분의 4가 되니까 1에서 3분의 4를 빼버리면 이 변곡점의 좌표가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변곡점의 y좌표까지도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a가 여기서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변곡점의 바로 무슨 좌표?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변곡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다? 3분의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 변곡점을 이용해서 함수 추론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또 이 b의 값을 찾아서 우리가 함수 추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곡점을 찾아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 x축이 극대에서의 바로 극대에서의 어떻게 보면 접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극소에서의 접선도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1대 1대 1을 또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바로 교점,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 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또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 되고 여기가 접점이 되고 이 x 이꼴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교점이 되니까 이것 또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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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접점과 이 변곡점 사이의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간격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한 칸의 간격이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8이니까, 이 한 칸이 3분의 8이니까, 얘도 3분의 8, 얘도 3분의 8이 되니까, 변곡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B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변곡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요 한 칸이 3분의 8이니까, 두 칸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얼마가 되죠? 1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분의 15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B 값도 우리가 찾아냈네요. 그죠? B 값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 fx를 추론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a가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접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의 인수를 가지고 b는 5니까 x 마이너스 5의 1차 인수를 가지면서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이다? 음수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변곡점의 좌표도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8을 알지만 우리 여기 간단한 1,4도 지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y가 4가 되니까 바로 1을 대입하면 4의 제곱 16이 되겠죠. 자,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4와 4가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16p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함수 추론이 모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어서 함수 추론이 끝나버렸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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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몇 번 사용했다? 두 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F0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0을 대입하면 3의 제곱 얼마죠? 9가 되고요. 0을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요. 4와 16을 약분하면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F0, 즉 Y절편이겠죠. Y절편은 얼마가 된다? 4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조금 뭔가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나요? 여기에서 1,4를 넣으면 여기가 x-5가 되니까 1을 1,4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16분의 1이 맞고 마이너스 16분의 여기는 4의 제곱이면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1을 대입하면 4의 제곱 16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지금 0을 대입했잖아요. 미안해요.
자, 여기서 다시 자, F0을 구하죠. F0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0을 대입하면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곱하기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이 되지 않나요? 16분의 45가 되어서 바로 y절편이 16분의 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서로소기 때문에 바로 p와 q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6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 추론을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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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이용해서 추론해 봤고요. 변곡점을 가지고 함수 추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가 조건을 가지고 네 가지 유형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조건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이 탈락되면서 세 번째 그래프도 탈락될 수 없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아니고 0을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22번입니다. 자,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차 함수의 그래프의 유형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자,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자, 극값이 세 개 존재. 그리고 극값이 하나 존재하는 꼴.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첫 번째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 두 개가 존재하고 나머지 세 개는 모두 다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소값만 존재하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 첫 번째 경우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바로 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f'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세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f'x를 먼저 찾아보면요. 자, 미분하면 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이 3차 방정식이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죠.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바로 정수 A의 최대값을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만 놔두고 이 상수인 바로 플러스 2a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2a로 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좌변에도 y를 붙이고 우변에도 y를 붙여서 이 바로 3차 함수와 바로 y 꼴 마이너스 2a라는 이 상수 함수하고의 바로 교점이 몇 개 있으면 되겠다. 교점이 바로 3개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아내도 되겠지만 지금 이 함수는 4x로 어떻습니까? 바로 묶여지죠. 그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 함수와 바로 x축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바로 인수분해가 4x,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x절편이 0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세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3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자, 그 x축과의 교점이 0,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0이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변곡점이 딱 되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되고 0이고 여기에 교점이 루트 3 여기에 교점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0이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간격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바로 1대 루트 3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변곡점이 이렇게 X축에 있으면 변곡점에서 극소까지의 이 비율과 변곡점에서 이 만나는 교점까지의 비율이 1대 루트 3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에 교점이 루트 3이니까 바로 극소의 x값은 바로 1이 돼야 되고 그럼 반대로 바로 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극대의 바로 x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그래프와 y 마이너스 2a하고의 교점이 몇 개 발생하라? 세 개 발생하라. 그러면 이 y 마이너스 2a는 극대와 극소 사이에 바로 무엇이 존재하면 되겠다? y 마이너스 2a가 존재하면 되겠죠. 극대와 만나버리면 교점이 두 개, 극소와 만나버리면 교점이 두 개, 그리고 극대 위나 극대 아래쪽에서 y 마이너스 2a가 그려진다면 교점이 한 개 되니까 교점이 세 개 되기 위해서는 그 y 마이너스 2a라는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극대값보다는 낮아야 되고 극소값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소값을 먼저 찾아보면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1을 대입하면 4-1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바로 극소값이 되므로 따라서 이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극대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2a라는 이 이 마이너스 2a인 상수함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으면 서로 다른 바로 교점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정식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생겨서 반드시 이 fx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부동호 방정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바로 이 8을 마이너스 2로 나눈 이 마이너스 4가 왼쪽에 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로 나눈 바로 4가 바로 오른쪽 우변으로 오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물어보는 것은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정수값 중에서 가장 큰 바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4는 될 수 없으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극대값 하나와 극소값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도함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몇 개 존재해라? 세 개 존재해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존재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함수로 해석한다면 이 바로 3차 함수와 y 마이너스 2a가 자, 교점 세개를 가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y 마이너스 2a가 극대값보다는 낮아야 되고 극소값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2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에 대하여 완벽하게 나왔죠.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이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K만 놔두고 6X는 이항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좌변의 함수와 우변의 함수가 서로 교점이 몇 개 발생하면 되겠다? 4개 발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절대값을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대로 그냥 fx를 대입해서 이 절대값이 양일 때와 음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볼게요. 2분의 1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10x인데 6x를 이항한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 4x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안에는 이 fx가 그대로 들어오겠죠?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에다가 10x인데 x를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11x가 되겠네요. 자, 그게 바로 k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절대값 속의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모든 항이 지금 얼마가 다 있죠? x가 다 있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2분의 1x로 한번 묶어봅시다. 묶어보면 여기는 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9x가 되겠죠. 자, 2분의 1x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22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를 보세요. 얘가요, 판별식을 한번 체크해 보면, 자, b의 제곱이면 81이죠.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바로 22에다가 4배를 하는 88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이 음의 값을 가져요. 그 말은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두었을 때 판별식이 음의 값을 가진다는 말은 얘가 흑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전체 절대값 속의 부호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x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양수면 그대로 이 식이 나오고 x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x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자, 좌변에 이 바로 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양수가 되면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x 세제곱과 2분의 1 x 제곱 더해버리면 x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x와 11x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15x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x가 바로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2분의 1x 세제곱,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바로 이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4x에다가 11x를 빼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7x라는 1차 함수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여서 바로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이 4개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좌변에 이 y를 뭐 여기 fx를 썼으니까 gx로 표현한다면 바로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자, x 이퀄 0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구간별 함수가 되고 자, 우변인 y 이퀄 ky의 교점이 4개가 되는 것을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직선이니까 바로 0보다 큰 쪽. 자, 우변에 있는 바로 0보다 큰 쪽에 있는 바로 이 3차 함수만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분을 해보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되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극대극소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꼴 0이 되어서 바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바로 극대가 얼마가 돼야 되나? 극대가 x 이꼴 1일 때 극대가 되고 x 이꼴 5일 때 극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프는 어떻다? 자,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이면서 극대 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x 이꼴 1에서 무엇을 가져야 되고 극대를 가집니다. 여기 극대고 x 이꼴 5에서 극소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변곡점의 바로 x좌표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 칸의 간격이 얼마가 되니까 2의 간격을 가지니까 바로 이 극소에서 접선을 그려본다면 바로 이 교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한 칸이 2니까 1대 1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의 3차 함수만 그려줘야 되니까 x 이퀄 0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x 이퀄 0을 대입하면 y 좌표도 0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0,0 원점을 지나버리기 때문에 x축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x가 0보다 큰 쪽, 오른쪽 그래프만 필요하고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7x의 그래프니까 바로 직선이 되고 원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무엇이 돼야 된다? 기울기가 음이 되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gx 그래프가 되는 거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누구랑 바로 y 꼴 k랑 교점이 몇 개 발생하면 되겠다? 네 개 발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교점이 네 개 발생하기 위해서는 y 꼴 k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0이고요. 극소에서 접하면 하나, 조금만 더 커서 두 개가 되다가 원점 x축이 되어버리면 세 개가 되고 조금 더 위를 올라가야지만 여기가 교점이 몇 개 나온다? 네 개가 나오겠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대가 되어버리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하죠? 세 개 발생하고 극대 위에 바로 y 꼴 k가 존재하면 두 개 발생하므로 이 y 꼴 k는 X축보다는 조금 커야 되고, 그죠? 바로 극대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극대값을 우리는 찾아보면, 극대값은 바로 이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극대값이니까 1을 대입하면 1-9 플러스 15가 되니까 16-9 바로 극대값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교점이 4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K값은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7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을 때 바로 교점이 4개 존재하므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찾아냈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는 것은 정수 K의 값의 합입니다. 그러면 정수 K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6까지 되는 거죠. 정수값만 찾아주니까 6까지 되고 1부터 4까지가 10이죠. 5와 6을 더하면 11이니까 모든 정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면 우리 등차수열로 생각해도 되겠죠. 2분의 처음과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생각한다면 바로 공차가 1인 등차수이니까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약분하면 2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굳이 뭐 등차수열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1에서 6까지 더할 때 하나 알아두세요. 1에서 4까지의 합은 10이라는 것. 그러면 20을 간단하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문제는 이 절대값 속을 벗겨내는 게 목적인데, 바로 이 2차식이 항상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바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24번입니다. 자, y꼴 x제곱 위의 점 p, p 제곱에서의 이 접선과 수직이고 이 점 P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사실 이 직선 LP는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직선이니까 바로 기울기와 기울기와 무엇을 알면 된다? 바로 접점을 알면 되겠죠. 지나는 점인데, 자, 지나는 점이 여기서는 바로 접점이 되어버리니까 사실 법선에서의 접점이 아니라 이 접선의 접점이죠. 따라서 이 접점의 좌표 바로 P, P 제곱을 아니까 우리는 이 법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죠. 자, 그러면 미분하면 무엇이죠? 2x니까. 자, p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2p죠. 2p는 바로 접선의 바로 기울기가 되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법선의 방정식 LP를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P분의 1에 바로 X 마이너스 X 한 점 P가 되고 Y 한 점인 P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법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선의 방정식을 LP라고 했을 때 점 A, 1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 LP, 이 접점과 수직이면서 우리가 법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법선이 누구를 반드시 지난다? A, 1을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Y 자리에 1을 대입하고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A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럴 때 그 LP가 바로 세 개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 바로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얘는 이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LP가 세 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 A, 1을 대입했을 때 A, 1을 대입했을 때 이 방정식이 바로 뭐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니까 A 꼴로 정리를 해본다면 양변에 먼저 2P를 곱해보면요. 여기가 2P가 되고요.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A에 바로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P를 곱했으니까 2P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만 살짝 이항하면 A는 어떻게 되죠? 자, 2P가 이항해서 2P 세제곱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세 개 존재하는 말과 동일하죠? 그러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y 꼴 a라는 상수함수와 y 꼴 2p 세제곱 마이너스 p라는 3차 함수하고의 교점이 몇 개 있으라? 바로 세 개 있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해서 생각해도 되고, 자, 얘는 P로 묶여버리나요? 그러면 여기가 2P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조금 불편하네요. 물론 얘가 합차로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그러면 얘는 P의 루트 2P 플러스 1과 루트 2P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0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림을 살짝 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바로 x 이퀄 바로 p라고 해야 되겠죠? x축이 아니라 p축으로 말해야 되겠네요. 이때 교점이 이 점과 이 세 점이 되는데 바로 하나는 0이 되고 0이 되고요. 맞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p 하나는 플러스 루트 2분의 p죠.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된다? 아니죠. P는 루트 2분의 1이 되죠. 미안합니다. 루트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P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0이 바로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과 간격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1대 루트 3 법칙을 사용해서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바로 이 0이 바로 변곡점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극대와 극소의 바로 이 x 값도 바로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이
루트 2분의 1을 무엇으로? 루트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6분의 1이 되니까 유리화를 하면 바로 6분의 루트 6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소의 x좌표가 6분의 루트 6이니까 대칭에 의해서 극대의 x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루트 6이 되고 그러면 이 y 이꼴 a라는 이 상수 함수가 자, 바로 교점이 세 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해봤지만 극대극소 위를 움직이면 되겠죠. 따라서 극소값과 극대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하나만 찾아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분의 루트 6보다는 루트 6분의 1을 바로 이 3차 함수에 대입해 보면요. 2 곱하기 루트 6분의 1을 세제곱하면 분모는 루트 6의 세제곱이면 자, 그수 루트 그수가 되어서 6 루트 6이 되고 분자는 1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바로 루트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2와 6을 약분하면 3이 되니까 통분해 버리면 3 루트 6으로 통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 루트 6분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유리화를 해보시면 얼마 됩니까? 유리화를 해보면 마이너스 자, 3하고 6하고 곱하면 18이 되고요. 2 루트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극대값은 부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9분의 루트 6이 되므로 그러므로 자 교점이 세 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A는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9분의 루트 6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법선의 방정식 LP가 바로 몇 개 존재할 수 있는 세 개 존재할 수 있는 바로 A의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바로 방정식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